해발 1614m. 덕이 많고 넉넉함을 담고 있는 덕유산은 전라북도 무주와 장수, 경상남도 거창과 함양에 이르기까지 영호남을 아우르며 남한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비경과 대자연 속 신비로운 빛이 있는 곳. 전라북도 무주. 그곳에 숨겨진 세상을 만나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반딧불이가 발견되는 이곳은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로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한 반딧불이에게는 맑은 공기와 청정 자연이 있는 이곳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하나 둘 비행하며 인사를 보내는 신비한 빛의 주인공 늦반딧불이. 가장 늦은 시기에 활동을 시작해 붙여진 이름이지만 반딧불이 중 가장 크고 오랫동안 빛을 내는 만큼 그 과정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햇빛 아래 분주했던 생명들이 돌아갈 시간. 풀숲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늦반디 애벌레. 육상에서만 생활하는 늦반디 애벌레는 성충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디 끝 작은 불빛은 하늘을 날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면 숲속의 다른 생명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식물 등을 먹으며 생태계의 순환자 역할을 하는 명주 달팽이. 달팽이 흔적을 발견한 애벌레에게 사냥 본능이 찾아옵니다. 천적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먹기 좋은 부드러운 잎을 찾는 달팽이. 본능을 따라 쫓아가는 애벌레는 먹잇감이 가까워질수록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연약한 몸을 숨기며 저항을 해보지만 빈 곳을 찾아 공격하는 포식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마디 속에 숨겨뒀던 큰 턱으로 찔러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소화액을 주입합니다. 달팽이의 움직임이 서서히 줄어들면 천천히 그 양분을 섭취하는 늦반디 애벌레. 약자와 강자의 구분이 없이 생존 본능을 따르는
자연의 섭리는 이렇게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양분을 섭취한 늦반딧불이 애벌레는 더 밝고 오래 빛나는 빛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신비의 빛에서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한 늦반딧불이 성충의 마지막 여정은 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자연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긴 여정 끝에 모습을 갖추게 된 늦반딧불이 수컷 성충.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하고 비장한 모습과 밝고 오래 품은 빛까지 이제 모든 걸 갖췄습니다. 반딧불이의 빛은 우리가 함께 마시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보다 더 청정하고 깨끗한 공기를 필요로 하는 환경. 반딧불이가 환경지표 생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반딧불이 빛의 비밀은 아랫배 끝부분에 있는데 몸속에 루시페린이란 화학물질이 산화하며 빛을 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2해 동안 기다렸던 긴 시간. 오래 기다린 만큼 벅찬 순간. 신비한 빛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빛을 위해 준비하는 애벌레. 보기 드물게 암컷으로 우화를 마쳤습니다. 늦반딧불이 암컷은 날개가 퇴화되어 날 수 없지만 페로몬과 불빛만으로 수컷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찾아온 늦반딧불이 수컷. 빛이 만나는 순간 그렇게 둘은 이듬해의 빛을 만들어갑니다. 8월과 9월 사이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4에서 5일 후 40개에서 최대 120개가량의 알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신비한 빛.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빛이 탄생될까요? 구천동 계곡을 지나 금강과 주변 마을의 작은 하천까지 끊기지 않고 연결된 물의 흐름은 또 다른 생명을 깨웁니다.
산자락 아래 위치한 농가. 곡식이 자라는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몰랐던 무주의 두 번째 신비한 빛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 반딧불이의 유년 시절은 물 속에서 시작합니다. 육상에서 생활하는 다른 반딧불이와 달리 애 반딧불이 유충은 알에서 부화한 후에도 유속이 빠르지 않은 곳에 털을 잡고 다슬기나 고둥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온몸으로 자신의 변화를 감지한 애반디 애벌레는 물 밖으로 나와 빛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그리고 성충이 되기 위해 다시 시작되는 기다림. 물기를 가득 머금은 번데기방. 애반딧불이 애벌레는 이곳에서 15일에서 20일가량 번데기로 지내다 빠르면 6월 초순에 시작해 7월 무렵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딧불이 중 가장 몸집이 작은 애반딧불이는 초여름밤 대략 보름간의 빛을 선사합니다.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다슬기나 물속에 있는 물달팽이 종류를 먹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수서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5월 말이나 6월쯤에 육상으로 올라와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대개는 6월 초쯤부터 애반딧불이 성충으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불빛이 약한 대신에 그 습지라든지 아니면 그 논다랭이, 논뚝 이런데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반짝반짝 하거든요. 마치 뭐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하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반딧불이는 5월 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5월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는 운문산 반딧불이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얘들은 육서종 반딧불인데 얘들은 먹이가 그 달팽이류예요. 그래서 이제 달팽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일단 숲이 우거지거나 이제 그 풀들이 너무 많으면 얘들이 달팽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예초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싹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하나의 자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사소했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빛이 무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함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딧불이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주 반딧불이 연구소는 서식하는 반딧불이 3종에 대해서 사육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원래 서식했던 더 많은 곳에서 이들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나와서 서식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저녁에는 반딧불이가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데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이게 반딧불이를 본다는 그 자체, 반딧불이를 오늘 몇 마리 봤다, 오늘 몇 마리 봤다. 이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군무를 이룹니다. 군무를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반디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보고자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해가 뉘어뉘어 떨어진 후에 그때서부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니까 미리 와서 그 기다리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반딧불이에 대한 그런 정서 그런 것들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아무리 많이 봐도 그 반딧불이가 조금 그 에너지를 주는 부분도 있죠. 반디를 보면 이제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런. 오래전 우리들 가까이 만날 수 있던 신비의 빛 반딧불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 희망을 만들고 그 빛의 소중함을 이어가는 곳. 이제 빛이 다시 날아오릅니다. 작은 빛이 희망을 노래합니다.